자, 그러면 지수별로는 좀 어떻게 흘러갔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은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젠코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올라서면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어제 옐런 효과 훈풍이 불어주는 모습이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유가 반등까지 유가가 $40 선을 회복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관련 섹터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먼저 이날 장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1% 가까운 상승이었고요. 17,481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23%, S&P 500 지수 0.6%의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FOMC 훈풍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었고요. 게다가 이날 상품시장에서도 훈풍이 불어줬습니다. 국제 유가는 올 들어 처음으로 $40 선을 돌파했습니다. 12월 3일 이후로는 다시 한번 최고가인데요. 이 산유량 동결을 위해서 회동이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호재로 반영됐고 연준의 3월 FOMC 성명 발표로 인해서 이날 장에서 달러가 약세를 띄었던 점 역시나 유가의 호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본재 섹터와 유가 에너지 섹터도 일제히 오름 시세 이어갔고요. 꾸준히 지수는 상승폭을 키우며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내적인 지표도 이날 모두 좋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날 26만 5천 건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 역시 12.4포인트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졸트 일자리 수 역시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요. 고용지표 그리고 이와 함께 제조업 지표 모두 개선된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은 가져갔지만 어제 FOMC 영향으로 인해서 달러화는 약세를 띠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막판에 갈수록 거의 최저치까지 밀린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흐름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올해 들어 최저치인 94레벨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비둘기파적이었음을 시장이 고스란히 반영하는 해석으로 나타났고요. 다우존스 지수 고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7,481포인트 선으로 마감가 형성됐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5거래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상승으로 인해서 다우존스 지수는 연간 수익률 0.3%의 수익률로 전환했다는 점도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양상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S&P 500 지수는 장 초반에 약보합권 전환하면서 흔들림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내 강보합권으로 회복한 이후에 고점까지 끌어올리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를 제외한 전 섹터가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특히 운송 그리고 제조업이 포함된 산업재를 포함해서 에너지 섹터와 자본재 섹터까지 일제히 상승폭을 키우며 1%에서 2%가량의 업종 지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보시다시피 이날 상승으로 인해서 2040선을 회복했고요. 지난해 12월 31일 이후로 다시 한번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좀 탄력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장에서도 바이오테크 인덱스는 2%가량의 조정을 받았고요. 바이오 관련주들 계속해서 하락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IT주와 반도체 종목들이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0.23% 오르면서 4,774포인트 선 마감가 형성했습니다. 네,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르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어제 FOMC 회의 효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됐고요. 유가 역시 그의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3월 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더욱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달러 가치의 하락은 유가 상승과 증시 상승을 돕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Dollar falls broadly after Fed's cautious surprise.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하는 1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주는 월스트리트 저널 달러 인덱스는 1.1% 떨어진 86포인트 62를 기록하면서 6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지난 3월 FOMC 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더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뿐 아니라 뉴욕 외환시장에서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주는 달러 인덱스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연준은 회의에서 올해 금리 인상이 2차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을 뿐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시장에서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12%로 떨어졌고요.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49%에서 38%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올해 후반은 되어야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인데요. 미셸 마이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는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예상보다도 더욱더 비둘기의 면모를 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급 반등하면서 40달러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국제유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Oil at 2016 high, U.S. crude above $40 on output freeze hop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5% 오른 40.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40달러 위로 올라서게 된 것인데요. 브렌트유 역시 1달러 21센트 오른 41달러 54센트까지 오르면서 장중에는 올해 최고치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이 산유국들이 다음 달 회의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꾸준히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전날 카타르 원유 장관은 오는 4월 17일 카타르에서 산유 국가들이 만나서 회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휘발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 역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달러 약세 또한 유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올리비어 제이코 페트로매트릭스의 원유 전략가는 당분간은 이러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저희가 함께 또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젠 코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이날 종목별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3개 종목이 상승의 이름을 올리면서 절반 가까이 상승의 힘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에너지와 제조 그리고 IT 쪽이었었는데요. 제너럴 일렉트릭스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시현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잉과 듀퐁 상승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반면에 소매 판매 관련 종목 가운데 월마트가 가장 큰 조정을 받았고요. 머크사는 꾸준히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너럴 일렉트릭스 가장 탄력 힘이 좋았습니다. 이날 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2.8% 가까운 상승을 시현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잉과 듀퐁까지 그리고 나이키도 2% 이상의 강세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른 종목들도 탄력이 좋았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날 유가와 상품 가격 반등에 따라서 이에 따른 호재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렸는데요. 이날 장에서 2% 넘는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에 유가 상승의 쉐보론 텍사코와 엑손모빌도 상승권에 이름을 올렸고요. 반면에 월마트 그리고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 악세를 이어갔습니다. 사흘째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밖에는 존슨앤존슨, 맥도날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의 전 섹터에 걸친 상승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가장 큰 폭으로 조정받으며 1% 넘는 조정권이었고요. 반면에 산업재 섹터가 이날 2% 넘게 오르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자본재 그리고 에너지, 금융 섹터까지 일제히 오르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이날 특징적인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 두 종목인데요. 이날 물류 그리고 운송업체들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 페덱스 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았는데요.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웃돌았고 매출 역시 전년보다 8%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쇼핑 시즌 덕을 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주가 보시다시피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고점까지 상승폭을 꾸준히 키우며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11% 넘게 거의 12% 가까운 상승을 시현했고요. 직전 11월 20일 고점이죠. 164달러 선에 바짝 다가간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제약주는 이날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이 제약주 엔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지 못한 가운데 악재가 좀 겹치는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치를 제시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1분기 EPS 밴드를 1달러 2센트, 그래서 1달러 2센트에서 1달러 8센트로 제시를 했는데요. 톰슨 로이터 전문가들 예상치인 1달러 16센트를 하회했고요. 매출 역시 9억 2,800만 달러에서 9억 7,200만 달러의 밴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0억 1,000만 달러 기대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이에 못 미칠 거라는 우려감으로 시장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못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주가가 현재 좀 잘못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우려감 반영이 되면서 이날 장에서 11% 급락 시세가 이어졌고요. 연저점 기록했다는 점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소식 최근에 계속해서 실적에 따라 엇갈립니다. 외신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볼 텐데요. 물류업체 페덱스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10%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USA Today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FedEx earnings beat estimates helped by holiday seas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페덱스는 지난 분기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2달러 51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주당 순이익과 또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기간 매출 역시 우수했습니다. 페덱스의 매출은 117억 달러에서 127억 달러로 늘어났고요. 이 역시 전문가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분기 홀리데이 시즌에 물류 배송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는 평가인데요. 또한 홀리데이 시즌 때 급격히 늘어났던 배송을 차질 없이 모두 관리한 건 역시 실적에 좋은 영향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프레드릭 스미스 페덱스 최고 경영자는 지난 홀리데이 시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서비스로 배송을 마친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라면서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페덱스는 올해 주당 순이익을 10달러 70센트와 90센트 사이로 잡으면서 이전에 제시했던 10달러 40센트와 90센트보다 높여 잡았습니다. 이 소식에 페덱스의 주가는 11.9% 급등했습니다. 네, 실적 공개한 기업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페럴 업체인 게스의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10% 넘게 급락하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마켓워치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게스는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이 57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수치였던 63센트와 전문가 예상치였던 58센트를 모두 하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5.5% 감소한 6억 5,83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은 상회하기는 했지만 5.5% 감소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일 점포 매출 역시 2.2%나 줄어들었는데요. 게스의 동일 점포 매출 같은 경우에는 무려 21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게스는 올해 1분기에는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게스는 이번 분기 주당 17센트에서 20센트의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 3센트보다 크게 악화된 것인데요. 달러 강세로 인해서 매출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이 치열한 의류업계에서 턴어라운드 성공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게스의 주가는 14.4%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들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40달러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쪽도 마감 상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 가보겠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좋지 못하게 긍정적으로 출발했었는데요. 이후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이날 달러 대비 유로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서 수출주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마감가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는 0.42% 상승권을 지켜내며 마감이 됐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가 이날 0.9% 하락, 프랑스 까크 지수는 0.45% 내리며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네,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앞서 들으신 대로 이날 장에서 40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12월
지난 12월 이후로 다시 한번 최고점을 썼고요. 배럴당 4.5% 오른 40달러 20센트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이날 2.9% 오르며 1265달러 선에서 마감됐고요. 옥수수 가격은 전날과 변동 없습니다. 3달러 67센트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 좋았습니다. 0.72% 오르며 665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이날 장에서 시장 안정적인 분위기 반영하면서 3% 내렸습니다. 해운업 경기 선행지수인 BDI 발틱 운임지수는 어제에 이어 추가적으로 1포인트 조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 가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상당했습니다. 4년 반 내 거의 하루 동안에는 최대의 폭으로 폭락을 하게 됐는데요. 하루 동안 20전 급락하게 되면서 1173원 30전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예상보다 더 비둘기파적이었던 연준의 스탠스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간밤 달러에까지 흐름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14% 내리면서 94.80 레벨대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조정받은 1.90%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